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재판에 출석하면서 굉장히 이제 작심한 듯이 언론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 대표 발언 잠시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런 국정원 보고서,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이제 검찰의 애완견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아주 날선 비난을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독재 예행 연습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 같은 막말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에 이제 전후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니 이거는 그 우리 당의 유력 당권 주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는 말 아닌가요? 특히 언론 종사자들도 아니 우리가 저 기자 생활할 때도 뭐 기레기라는 표현 우리 2014년 저 세월호 사태 이후로 그런 말들 들으면서 일종의 그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곤 했었는데 애완견이라는 표현 들으니까 지금은 이제 언론계를 떠났지만 우리 후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취사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기자들은 사실 기계적 중립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쪽 의견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편 의견도 열심히 들어서 같은 그 보도 내용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결과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불리하다고 아니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기사를 쓴다고 해서 애완견이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좀 격앙된 상태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파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서 애완견이 방점이 아니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 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제보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반론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 언론들이 주로 검찰의 이야기만 신뢰하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과 억울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애완견이라고 하고 또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파장을 크게 두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정치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언론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예우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검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을 앞두고 있는 22대 국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짚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뉴스타파가 최근 연속해서 보도한 내용과 이제 국정원 비밀 문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고 왜 다른 식의 반론에 대해서는 부각하지 않느냐. 왜 취사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표현을 하다가 이제 애완견이라는 부분까지 나오다 보니까 물론 애완견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언론 종사자로서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실 후배들 입장에서 선후배들 입장에서 저희 언론 종사자 입장에서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기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100% 아무도 없을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표현의 수위와는 이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흘러가는 상황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그렇죠. 지금 4개 재판 받고 있는데 1심 재판 지금 위증교사 관련해 갖고는 9월 안에 1심 판결 나온다는 거고 선거법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1심 판결은 나온다. 거의 이제 예정된 수순이고 나머지 것들 특히 최근에 기소된 것은 이화영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면 이재명 당대표도 유죄다. 이런 그 프레임을 엮어서 당시에 사법부에 굉장히 압력을 주기도 했었는데 사법 리스크라는 게 시간이 가면서 해소될 수도 있고 더 가중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중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범죄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그 사람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위증교사도 저 사람은 나는 위증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위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면 충분히 법원에서 누구의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곤궁한 상황으로 가면서 지금 전반적인 이재명 당 대표의 발언 수위도 조금은 약간의 짜증과 약간의 좀 성남 이런 것들이 좀 묻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화영 부지사의 1심이 9년 6개월 꽤 중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너무 검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되면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열심히 반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오늘도 최고위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끝날 마무리 발언에 추가 발언하면서 이 김성태 쌍방울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심이기 때문에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항소심에서의 그런 판단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한 부분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 교류협회장 재판에서도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판결은 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쪽만 보도하고 이쪽은 보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반론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딱 그 하나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이 있었을 때는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와서 내가 이런 이유로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증언이 있기 전에 안부수 회장의 판결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기부 문건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문건도 우리가 그 기자들도 정보 보고 많이 하고 뭐 국정원들도 정보 요원들이 이게 정보하는데 정보 차원에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정보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도 이게 충분히 그 신뢰할 만한 수준의 문건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뭐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수밖에 존중하는 게 옳은 태도 아닐까요?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수 똑같은 사건을 갖고 그 판단한 사유가 안부수한테는 쌍방울 주가 조작을 인정을 했고 지금 이화영 입장에서는 뭔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대가성이다라고 다른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그런 판사의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되면서 인용이 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더 판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김성태 회장의 증언만으로 물증이 아니라 증언만으로 이번에 중형을 때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공방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